284페이지, 네, 용도 지역 안에서, 네,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네. 284페이지죠. 네, 284페이지 펼쳐놓고, 네, 칠판을 봐주세요. 네. 강의실이 참, 따뜻하죠. 깨끗하고 따뜻해요. 온화하고, 네. 또 젊은이가 또 더위도 많이 타고. 자, 보시고, 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건폐율이 무엇인지, 네,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284페이지 보면은, 박스 안에 건폐율 공식이 나와 있을 거야. 나와 있죠. 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봐주십시오. 자, 건폐율이 무엇일까? 개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건폐율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입니다. 네,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 암기를 했다고 건폐율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제도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디에 쓰이는 제도일까? 왜 건폐율을 만들었을까? 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니까. 자, 쉽게 합니다. 앞에 봐주시고, 이게 여러분, 대지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대지가 있다. 자,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습니다.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이 100제곱미터의 대지를 지정하는 건축주가 말이야. 여기다가 전부 건축을 해버렸어. 전부 건축을 해버렸다고. 그럼 대지에 공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대지에 공지가 없으면은 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통풍, 바람이 통할 수가 없고요. 또 채광, 햇빛을 받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부산의 모든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대지에 공지 없이 전부 건축을 해버리면 도시 전체가 콩나물 시루처럼 건축물로 그저 과밀화될 거 아니야. 그럼 건축물은 네, 햇빛을 받을 수도 없고 통풍 바람이 통할 수도 없고 화재가 발생하면 전부 건축물이 과밀화되어 있으니까 도시 전체가 화재로 소실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대지에는 전부 건축해야 됩니까? 적당한 공지를 확보해야 됩니까? 적당한 공지를 확보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법으로 규제한 거야. 만약에 100제곱미터의 대지에다가 60제곱미터만 건축을 해라 라고 법으로 규제하면은 법에 60제곱미터를 건축하도록 규제를 했으니까 건축은 60제곱미터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으로 대지에 얼마? 40제곱미터는 대지에 건축됩니까? 공지가 확보됩니까? 공지가 확보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제 건축된 건축물은 이 공지를 통해서 채광, 햇빛을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공지가 있으니까 통풍, 바람이 통할 수도 있고 또 이웃 대지의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 공지가 있으니까 연소가 확산됩니까? 차단시킬 수 있습니까? 연소 차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대지에 전부 건축하지 않고 일정한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채광,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그 공지를 통해서 통풍, 바람이 통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공지를 통해서 연소 차단 등을 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뭐죠? 건폐율인 거야. 이해가 됐죠?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를.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이 어떻게 되죠? 이때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표시한 거니까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제곱미터. 건축된 면적이 얼마입니까? 60제곱미터잖아. 그럼 100분의 6은 0.6인데 0.6을 퍼센트로 표시하기 위해서 뭘 곱해준 거죠? 100을 곱해준 거야. 그럼 0.6 곱하기 100 하면은 얼마죠? 60. 이 60%를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어떤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6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6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대지 면적의 40% 이상을 건축해야 됩니까? 공지로 남겨야 됩니까? 공지로 남겨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법이 허용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60%였는데 이를 70%로 높여줍니다. 그럼 건폐율이 70%로 높여주면은 대지의 건축 면적이 60제곱미터가 얼마가 되죠? 그렇죠. 70제곱미터 되고 공지가 40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로 줄어들 거 아니야. 네, 이를 건폐율을 완화한다 그래. 완화. 그러니까 건폐율 완화가 뭔지 알죠?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폐율의 한도를 낮춰주는 겁니까? 높여줍니까?
높여서 대지의 건축 면적을 크게 하는 것을 건폐율 완화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잠깐만요. 삼성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공장 부지를 10만 평을 샀어. 삼성에서. 샀는데 건폐율이 70%면은 7만 평을 공장 지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건폐율이 80%가 되면은 공장을 8만 평을 지을 수 있잖아. 그러면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건폐율 한도가 커지면은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해지지. 그러면은 건폐율 한도가 완화되면은, 건폐율 한도가 높아지면은 건축 쪽에 유리하니까 개발 비율, 건축할 수 있는 면적 비율이 커지는 거잖아. 그럼 땅값은 그 토지의 경제력 가치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죠. 그럼 봐봐. 이치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어떤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이 완화가 허용되는지, 아까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건폐율 완화가 허용되는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거든. 그럼 건폐율 완화가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용도지역, 그리고 그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이 완화되기 위한 법상 요건이 있어.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용도지역이라면 땅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오르죠. 오르죠. 그러면은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는 용도지역이고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대지는 단점을 갖습니까? 장점을 갖습니까? 장점. 그 물건 팔 때 장점은 설명해야 됩니까? 빼먹어야 됩니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장점은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땅을 팔 때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전문가고, 장점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몰라가지고. 이 땅은 왜 좋아요? 아유, 그냥 좋지 않습니까? 교통도 편리하고 뭐 그죠? 그러니까 남이 그래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를 자꾸 해서는 고객이 도장을 믿고 찍겠나? 안 찍지. 그죠?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은 전문 지식으로, 그죠? 제도적으로 이 대지가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용도지역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대지는 어떤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건폐율이 완화되어서 저쪽의 대지보다 10%는 건축을 더 할 수 있다. 개발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서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제도적으로 설명해야 고객이 감동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배우는 건데. 그럼 이제 건폐율 완화가 어떤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건폐율이 완화되는지는 1월달에 하는 거야. 1월달에. 그때 들어가는 거야.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문 지식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 차츰 들어가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1월달에 또 학원 나와야 되겠네?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 한도를 60%를 낮추죠. 50%를 낮췄어. 50% 낮추면은, 이번에 이제 건폐율 한도를 낮춰서, 그럼 50%면은 대지의 건축 면적이 60제곱미터가 50제곱미터 줄어들고, 공지가 50제곱미터 늘어날 거 아닌가. 네. 이것을 뭐라고 하죠? 건폐율 강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적용될 건폐율의 한도를 낮춰서 대지의 건축 면적을 크게 합니까? 작게 합니까? 작게. 건축 면적을 작게 하면은 건폐율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강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도시의 건축물이 너무 과밀화된 지역이 있어. 그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화해야 됩니까? 강화 정책이 필요합니까? 강화 정책. 그러니까 도시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폐율 강화가 필요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폐율이 무엇인지, 건폐율 완화가 무엇인지, 건폐율 강화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배운 거야. 그럼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여러분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전용 용도지역 맞죠? 그러면은 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니까 여기서 땅 사면은 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는 아파트, 공장 등 건축은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됩니다. 이것을 용도 제한에서 뭐라고 합니까? 행위 제한이라고 해요. 행위 제한, 행위 제한. 그러니까 그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거야. 그때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뭐죠? 건축행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행위 제한은 곧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뭘 제한하는 거죠? 건축을 제한하는 거야. 건축 행위가 제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 전용주의 땅 사면은 공장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제한하니까.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단독주택 전용이니까. 그게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럼 봐요. 단독주택은 건축이 허용돼야 안 돼. 단독주택은 행위 제한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겠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건축하려 행위제한을 안 받으니까 건축하되, 대지 전부의 건축주가 하는 게 아니고 제1종 전용주거지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한도는 50%야. 그럼 대지 면적의 몇 프로만 건축해야 되죠? 50%.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돼. 나중에 내 고객이 단독주택 1종 전용주거지의 대지가 50평이야.
그럼 법에서 허용하는 건축 면적은 얼마죠? 50%인가? 25평 이내로만 건축이 허용되고 나머지 25평은 공지로 남겨야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야. 50평 대지에 단독주택 일종 전용 주거지인데 건축주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내가 단독주택 한 30평짜리 지어도 되죠? 아이고 사장님 땅인데 대지요? 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그럼 금표를 모르면은 여러분의 고객이 대지를 샀을 때 어떤 용도의 땅 사면 몇 평 건축이 가능한지를 말해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게 금표율이야. 그래서 금표율 소속은 용도지역 소속입니까? 용도지구입니까? 용도구역입니까? 용도지역 소속. 제도적으로 어디에 활용한지를 알아야 되는 게 공식을 외웠다고 아는 거야. 이 말이야. 근데 보통 쓰면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야. 금표율이 뭐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거 암기했다고 아는 척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금표율입니다. 그래서 금표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전체 대지 면적에서 봐요.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니까 입체적 규제입니까? 평면입니까? 평면적 규제. 그러니까 입체적 규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용도지간에서의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평면적 규제 수단으로 만든 것이 뭐죠? 금폐율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금표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적률 소개합니다. 금표율과 용적률. 용적률이 무엇일까요? 자, 용적률은 금표율보다는 약간 좀 어려워요. 용적률 시작합니다. 여러분 284페이지 제일 위에 정의해 보니까 금표율 공식도 나와 있고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용적률 공식 나와 있죠. 네, 용적률은 자, 또 설명할게요. 자, 교재 딱 짚어하면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표시한 것. 이것이 용적률이 됩니다. 여러분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뭐죠? 금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표시합니다. 뭐죠? 용적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용적률을 또 제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연면적을 알아야 됩니다. 연면적.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다가 그 교재 공식에 니은번에 보니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때 연면적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거기다 책에다 바로 쓰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노트를 가지고 올 필요 없이 그냥 책에다가 줄 긋고 필기하자고. 그죠?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 한 권 보면 수업 준비 끝입니다. 네. 자, 연면적이 뭘까요? 자, 준비됐죠? 네, 적으십시오. 네, 연면적은 그 하나의 건축물, 자, 하나의 건축물에, 자, 적으세요. 각 층별,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네.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고 합니까? 연면적이라 그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다. 이건 좀 자꾸 처음 하면은 좀 중얼중얼 막 익숙하게 자꾸 반복적으로 따라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고 하죠? 연면적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알아야 되니까 네, 보십시오. 네, 이거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이게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지하층이 3개층이 되죠. 네, 지하층이 3개층이에요. 하나, 둘, 셋, 3개층이고 지상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해서 자,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전부 동일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일까요? 얼마가 됩니까? 지상층이 얼마죠? 6개니까 층별 바닥 면적을 합하면 되잖아. 600. 지하층이 3개층이니까 얼마? 300. 그러면은 얼마죠? 900제곱미터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인데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포함된 겁니까? 제외되는 겁니까? 포함됐으니까 900이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연면적은 각 층별,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로서 지하층 면적이 포함이 되는 게 원칙이라. 잘 들어야 돼요.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 게 원칙인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지하층이라든지 지상의 부속 용도를 쓰는 주차장 면적 등은 제외되는 거야. 그러면은 연면적을 산정할 때 원칙은 지하층이 포함되죠? 지하층 면적이 원칙은 포함되는데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그러니까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900입니까? 600입니까? 600 정도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히 그냥 구별을 못하면 자꾸 틀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똑같이 암기를 해도 집중될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수업할 때 잘 집중하느냐. 선생님이 가르치는 부분에 누가 집중하느냐. 그죠? 어디를 강조할 때 그것을 잘 기억해서 구별을 하느냐. 이런 곳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바빠요. 용적률 공식 밑에 보면은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인데 밑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하층,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등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 이런 것을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용적률이 이제 공식은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이해한 건 아니, 이게 어디에 쓰일까? 그걸 모르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제도적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저를 봐줘야 됩니다. 고개 들어 보세요. 봐봐요. 이게 용적률이야. 용적률은, 그럼 봐요. 이 건축물의 연면적,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900입니까? 600입니까? 600이잖아. 그럼 봐요. 만약에 이 지상층이, 지금 6개 층이니까 600이잖아. 만약에 지상층이 잘 들어야 돼. 6층이 7층, 8층, 9층이 된다면은, 연면적도 얼마 되지? 그렇지. 700, 800, 90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분모가 그대로인데,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 연면적 규모가 자꾸 커지면은, 600, 700, 800으로 커지면은 몫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잖아. 즉 용적률의 한도가 커진다 이 말이야. 그럼 바꾸기 가면은 용적률의 한도를 100에서 110%, 120% 이렇게 높여주면은 용적률의 한도, 용도지에 허용되는 용적률의 한도를 크게 해주면은 연면적 규모가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진다는 이야기잖아. 연면적이 600이 봐봐. 700, 800, 900으로 커지면 건축의 높이는 낮아집니까? 커집니까? 높이가 높아질까? 커질 거 아니야. 반대로 어떤 용도직에 허용되는 용적률의 한도를 낮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용도직에 허용되는 용적률이 150%였는데 이걸 130, 100으로 낮춰버린 거야. 그럼 반대로 이번에 연면적 규모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면적이 봐요. 600이 500, 400으로 작아지면 건축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적률이 뭐냐면은 아까 제1종신흥주거지에서 건축을 할 때는 아파트 지어야 됩니까? 단독주택 지어야 됩니까? 단독주택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건축을 제한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행위 제한이라. 행위 제한하고 같은 말은 뭘 제한하는 거죠? 건축 제한이라 건축. 용도에 맞지 않는, 용도지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아파트나 공장 건축을 제한한다 이 말이거든. 행위 제한하고 건축 제한은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일종 전용 주류의 단독주택은 그렇지 있죠. 그러면은 단독주택 전용이니까 단독주택이 왜의 개발인가 제한되는 거잖아. 그럼 단독주택은 짓는데 몇 평을 지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아까 무엇이었어? 건폐율이라.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허용되니까 50%니까 대지 면적의 50%를 건축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 건축할 때 높이를 규제해야 될 거 아니야. 높이를 규제하는 수단이 뭐죠? 용적률인 거야. 그러니까 용적률에 따라서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봐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해당 용도지역별 토지 소유자들을 하여금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를 하여금 그 용도에 맞추는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건축 면적을 제한하고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 제도하고 건폐율 제도하고 용적률 제도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용도지역을 지정한 목적은 해당 용도지역별 토지 소유자의 세 가지를 제한하는 거야. 행위를 제한하고 건폐율을 제한하고 용적률을 제한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제도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가 됐죠? 이런 제도적으로 이해한 거야. 그럼 가만히 설명 들어보니까 설명을 듣지 않고 공식만 혼자 독학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은 아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독학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왜 혼자 독학하면서 1년 끝내고 2년 끝내야 될 걸 5년, 6년 하고 5년, 6년 해도 이 정도로 알기는 힘든 거예요. 혼자 해서는. 맞죠? 너? 그죠? 그런 시대가 아니다는 얘기죠. 왜 좋은 선생 두고 와서 공부하면 되지. 혼자 낑낑하고 힘들고 그렇게 해요. 그치? 여기까지가 건폐율과 용적률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아까 우리 그 용도지의 종류가 21개 있었죠.
그 21개의 용도 지역별로 어떤 용도 땅 사면은 몇 퍼센트의 금표율이 허용되고 어떤 용도 지역 용적률이 몇 퍼센트 허용될까? 그것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표가 밑에 나와 있네. 동그라미 2번. 최대한 더 있습니까? 284페이지 표가 나와 있죠. 대통령 내용에 규정된 금표율과 용적률 기준이 나와 있으면 그 표 앞에 적어요. 암기 외워야 돼요. 이걸. 21개 용도 지역별 금표율과 용적률 한도를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옆에다가 암기 적으십시오라고 하니까 인상을 팍 쓰더라고. 인상을 쓰는 이야기는 뭐죠? 암기를 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어려운 것을 혼자 가게 합니까? 어려운 것은 같이 갑니까? 같이 가려고 제가 왔잖아요. 같이 가면 돼. 알겠죠? 네. 그래서 고개 드시고 저를 쳐다보면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진짜라니까. 그래서 자, 책 보고 있어야 됩니까? 저를 쳐다보고 자동으로 이어야 됩니까? 쳐다보고 자동으로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고개 들고 저를 쳐다보면 됩니다. 네, 한잔하고. 이게 소주예요. 자, 합니다. 용도적인 종류가 아까 몇 개 있었죠? 21개. 복습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기회에 자꾸 지금 벌써 두 번째잖아. 가만히 집중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니까. 아까 주거적은 전일준 맞습니까? 전용 주거제과, 일반 주거제과, 준주거제인데 전용 주거제는 1종과 2종이 있었고 일반 주거제는 1종부터 3종까지 준주거제. 다 외웠네? 금방이다, 금방. 그래서 봐요. 제1종 전용 주거제가 있고요. 2종 전용 주거제가 있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제 몇 종까지 있죠? 3종까지. 제1종 일반 주거제가 있고, 2종, 3종. 맞습니까? 네, 됐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준주거제. 준주거제 그렇게 돼 있잖아. 6개. 그 다음에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중일근이유. 기억납니까? 중일근이유. 네, 4개. 중일근이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그렇게 된다고. 4개. 이걸 책을 보고 앉아있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칠판에 딱 보고 집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를 같이 호흡을 맞추면 잘 이루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가르치는 부분에 집중하는 거, 호흡을 맞출 줄 알았으면 그럼 이해가 잘 돼요. 따로 놀면은 자꾸 힘들어진다니까. 나는 여기 막 하고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혼자 막 뒤적뒤적 하고 있고 딴장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안 돼. 늘 수업 시간에는 그 가르치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해라.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거야. 집중되게 해요. 그러니까 강의실 들어오면은 죽을 만큼 집중하고 나가기 싫은 시간은 확 쉬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제일 좋은 방법이죠. 공업지역은 어떻게 됐죠? 아까 전일준.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그리고 뭐가 있던가? 준공업지역.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녹지지역은 보생자 맞습니까? 네.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렇게 됐었죠.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죠? 자연녹지, 자연녹지.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뭐죠? 생산녹지.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뭐죠? 보전녹지. 그렇게 되죠. 네. 아까 할 때보다 노래가 훨씬 낫죠? 한잔 했잖아. 여기까지 녹지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관리직은 어떻게 되죠? 보생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 16개, 비도시지역 몇 개? 5개. 합하면 몇 개? 21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21개 용도지역별로 컴퓨터 치단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각 시군별로 조례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군별로 조례를 정하니까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시군마다 다를 거 아닌가? 그럼 시험 열 수가 없죠. 전국 공통은 조례로 정한 겁니까? 대통령령입니까? 대통령령이 정해서 시험 내고 올해 여기서 한 문제 나왔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쉬운 것도 나오는 거야. 아주 어려운 거 40개 중에서 한 4-5개는 손 못 대면 그거 안 풀면 되잖아.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대신에 이렇게 눈만 뜨면 보이는 4-5개 더 있는 거야. 추수 내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늘 같이 연습에다가 한 30문제 풀면 되잖아. 그러면은 한 60점, 7점 받는 거지. 100점 맞는 건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한 5개 때문에 다 어렵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늘 시험은 어려운 거, 손도 못 대는 거 한 4-5개. 쳐다보면은 답이 보이는 게 한 4-5개.
공부하면 풀 수 있는 게 한 30개 그렇게 되거든. 항상 시험 문제 그런 거야. 자, 시작합니다. 금표율. 근데 이런 교재 봐봐, 이제. 284페이지 보면은 표가 나와 있고요. 금표율의 한도가 나와 있죠? 제1종 지능 주거지에서 허용되는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금표율의 한도는 얼마죠? 50% 이하야.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 2종 지능 주는 얼마죠? 50이라. 저 밑에 준주거지는 얼마죠? 70이라. 그럼 잠깐만요.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가 주거지기잖아. 칠판 여기까지 주거지기잖아. 주거지역. 그럼 주거지역은 상가입니까? 공장입니까? 집입니까? 집이잖아.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많이 친해졌어? 안 친해졌어? 지난주부터 친해졌잖아요. 그럼 친하면은 전화번호 따야 돼? 안 따야 돼? 따야죠. 좀 친해지면 전화번호 따야 되죠. 그래서 전화번호 따세요. 공개합니다. 네, 제 집 전화번호가, 55국에 6657. 다 외웠죠? 이게 주거지게 금표를 한다. 다 외웠잖아. 주거지는 집 번호예요, 집 번호. 저희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55국에 6657. 다 외웠네? 55국에 6657. 진짜입니까? 뻥입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공포 강의하려고 제 집 전화번호를 이걸 받았다니까. 바꿀 수도 없어. 55개 6657. 55개 6657. 번호 괜찮죠? 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보고. 여기 보면 여기는 상업적이니까 공장입니까? 이번에는 집입니까? 상가입니까? 상가전 상가. 저 장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저 갔습니다. 장가 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가게를 해요, 가게를 하는데, 가게의 번호도 가르쳐 드릴게요. 가게가 9878입니다. 9878.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55국에 6657. 가게는 몇 번이죠? 9878. 9878. 9878이 아니고요. 9878. 9878. 55국에 6657. 9878. 그 다음에 공업지는 전부 777. 777. 그러니까 봐봐. 부산시 공업지역에서 대지를 지정하면 대지 면적의 70%까지 건축할 수 있고요. 나머지 대지 면적의 30% 이상은 공장 지을 수 있습니까? 공지로 남게 됩니까? 공지로 남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대부분이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야. 그럼 여기는 비도시지역이잖아. 비도시지역의 저 농촌, 도시지역 밖에는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주로 보전 용도야. 그래서 여러분, 보전 목적으로 국토가 계획된 땅은 건축은 개발이죠. 그럼 개발 비율을 크게 합니까? 낮게 규제해야 됩니까? 낮게. 그래서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20이야. 단 계획관리지역만 40입니다. 계획관리지역만 40이에요. 그러면 녹지지역부터 비도시는 전부 금표율이 20이니까 그럼 잠깐 봐요. 저 시골 가면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일 거 아니야. 저 시골 가면 농림지역이 많겠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시골 가면은 금표율이 20이야. 농림지역에 땅 사면 집을 지으면은. 그러면 시골 동네에 땅 100평 사면은 금표율이 20이면은 대지 면적이 20. 20평 이하로 건축해야 된다니까. 100평 대지에. 80평은 건축합니까? 마당입니까? 마당으로 그래서 시골 동네에 가면 마당이 넓어 좁아. 넓어. 그래서 시골 가면은 우리 어릴 때 시골에 클 때 그렇게 마당이 넓은 거야. 앞마당도 있고 뒷마당도 있고. 금표율 때문에 그랬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마당이 넓은 줄 알았다, 이가. 금표율이 낮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죠? 옛날 시골집은, 3칸, 한옥 지어봐야, 그 평을 하면 얼마 안 된다. 그죠? 자꾸 마당만 큰 거야. 나는, 우리 부자다. 그래서 마당이 이렇게 넓은 줄 알았는데, 금표율이 낮아서 그렇더라고. 그치? 여기까지.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시골인데 얼마죠? 40이야. 그럼 이유가 있겠죠? 왜요? 물어봐. 왜, 계획관리지역이 왜 40이냐 하면은, 봐요. 1950년대하고 60년대 사이에 이 정도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이 정도 살았다? 진짜예요. 6.25 전쟁 끝나고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이 정도였다니까요. 50대 중반이 평균 수명이었다니까. 그러니까 61하면은 60, 하나 하면은 한갑이잖아. 61가 되면은 오래 산 거야? 잘못 산 거야? 오래 살았잖아. 그래서 잔치했잖아. 그게 회갑잔치, 환갑잔치라니까. 요즘에는 61
환갑이 되면은 장수했다고 잔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부끄러워 말도 못하죠. 예순 하나는. 그러니까 예순 하나 요즘에는 나이가 많은 겁니까? 장수한 겁니까? 어린 겁니까? 어린 거죠, 요즘에는. 60 하나가 뭐 노인입니까? 청년이죠, 요즘에는. 60 하나 청년입니다. 청년. 그럼 저는 뭐죠? 애죠, 뭐. 그런 거죠, 요즘에는. 60 하나가 뭐 나이가 많아. 많은 척도 하면 안 돼. 청년이에요, 요즘에는. 아직까지 얼마 살아야 되죠?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살 날이 절반 남았는데 뭐 청년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2013년에 진짜 이거는 2013년대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압니까? 83, 8시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2013년에 8시이시니까 그죠? 이분들이 그럼 봐. 지난 40년 동안에 지난 한 4, 50년 동안에 평균 수명이 얼마 늘어났어? 30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가 갈 날은 4, 50년 남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또 앞으로 평균 수명이 얼마 늘어나겠어? 30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진짜 100세 시대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큰 병 걸리지 않고 사고 안 당하면 재수 없으면 100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니까 이렇게 봐봐.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이 정도 살 때는 인생의 계획이 최소 20살에는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100세 시대니까 인생의 계획을 40에 세워도 늦어 안 늦어? 안 늦은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인생의 계획을 40에 세워도 되는 거야. 그래서 계획과 지금 금표율이 40이 된 거 아닙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저는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보기도 나이 많아요, 저. 40 넘었습니다. 그래서, 40은, 이제 인생의 계획은 40에 세우니까 인생의 계획이 있는 거죠. 몇 살까지 살아야 되죠? 100살까지. 그러니까, 진짜요. 계획과 지금 금표율은 40이고, 용적률 얼마죠? 100%까지 허용되는 거야. 인생의 계획은 40에 세우고, 몇 살까지 살자? 100살까지 살자. 계획관리죠. 금표율은 40, 용적률은 100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외웠네. 저희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55국에 6657. 55국에 6657. 가게가 몇 번이죠? 9878, 9878. 공업식은 전부 뭐죠? 777. 녹지지역부터 비도식은 전부 20. 단, 인생의 계획은 몇 살에 세운다? 40에 세운다. 그럼 다 외웠네. 인생의 계획은 40에 세우자. 그렇게. 여기까지. 금표율. 그 다음에 용적률 합니다. 용적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제한도입니다. 284페이지. 금표율 뒤에 보니까 용적률 나와 있죠. 네, 거기 한번 봐요. 자, 제1종 준용주거적. 제1종 준용주거적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한도는 50% 이상 얼마죠? 100% 이하야. 헐. 이 두 개를 어떻게 올까? 앞에 50은 뭐죠? 최저 한도. 뒤에 100이 뭐죠, 그러면? 최대 한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암기할 때는 뒤에 최대 한도 위주로 허용하면 돼. 그러니까 제1종 전용주거지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얼마죠? 100 그렇게 오면 되고 앞에 최저 한도는 무시해도 좋아요. 알겠죠? 시험 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럼 보세요. 용적률 한도 설명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는 얼마죠? 100이잖아. 100으로 시작해. 해서 2종이 얼마인지 봐요. 얼마 증가했어? 50. 1종 일반주의 얼마? 200. 얼마 증가했어? 50. 그래서 봐요. 주거지역은 용적률 한도,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합니다. 단 준주거지역만 얼마? 500. 다 외웠네.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 50씩 증가, 준주거지역 500. 그렇게 오라고.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 준주거지역 500. 다 외웠죠? 네, 다음. 상업지역은 필기해요. 그 표 앞쪽에 필기하라고. 앞쪽에 빈 공간에 필기합니다. 상업지역은 필기하세요. 준비됐죠? 네, 그 옆에 필기하세요. 표 옆에다가. 여러분, 아까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과 업무기능 확충이죠. 그래서 시가지 한복판, 도심에 지정되는 게 뭐죠? 중심상업지역이라. 그러니까 서면처럼 우리 부산시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과 업무기능을 확충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게 뭐죠? 중심상업지역이라니까. 그러니까 도심, 시가지 한복판이 중심상업지역이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이 지정됩니다.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유통상업지역. 여기 조금 이따 필기할 거야. 조금 이따 필기하고, 조금 이따 이렇게 두 개를 다 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설명드려야 돼요. 유통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이 있다고. 설명을 잘 들어요. 이 유통상업지역은, 유통상업지역은
이렇게 돼 있어.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간의 유통기능 증지 목적이라.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요. 도시 안에서 서울 시내에서 서울 시내에서 지역 간이니까 서울, 부산, 서울, 대전, 서울, 광주 간의 유통기능 증지 목적이라. 그러면 도매시장입니까? 소매시장입니까? 도매시장이잖아. 그래서 앞으로 유통상업지가 딱 나오면은 생각해. 남대문 시장. 서울의 남대문 시장하고 동대문 상가가 우리나라 제1의 도매시장 맞죠?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하고 동대문 상가는 무슨 상업지입니까? 유통상업지이 돼요. 유통상업지요. 유통상업지 딱 나오면 남대문 시장. 유통상업지 딱 보면 남대문 시장. 소매시장입니까? 대규모 도매시장입니까? 대규모 도매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요. 근린할 때 그는 가까울 근자야. 리는 인접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주택가 인근지기 근린지기 되는 거야. 근린상업지는 우리 동네에 가면 주택가잖아. 동네 주택가에 작은 소매시장들이 있잖아. 빵집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그죠? 반찬 가게도 있고 쌀집도 있고 이게 다 근린상업지역이야. 그럼 생각해봐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상가가 도심에 가깝습니까? 중심상업지의 중심 도심에 가깝습니까? 주택가 인근지역의 소매시장이 도심에 가깝습니까? 네? 남대문 시장 바로 옆에 맹동 아이가. 그지? 동대문 시장은 그죠? 서울 동북부 중심 상업이야. 중심 지역이야. 그죠? 어느 쪽이 도심에 가까워? 유통이 가깝죠? 그래서 시가지 한복판 도심의 중심 상업지이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넘으면 일반 상업지, 그 다음에 유통 상업지이 지정되고 가장 외곽에 주택가 인근 지역의 작은 소매 시장들이 뭐가 되죠? 근린 사업이.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저녁 반찬을 준비하려고 그죠? 반찬 가게 가고 빵 사러 가고 동네 슈퍼도 있고 이게 뭐죠? 근린 상업지이라니까. 그러니까 슈퍼 갈래 동네 소매점 갈 때마다 이건 뭐죠? 근린 상업지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단계냐면은 중심 상업지역부터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상업지역의 지정 단계가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시가지 한복판에 무슨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그 다음에 뭐죠? 일반. 그 다음에 유통. 가장 외곽에 뭐가 있죠? 근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도심에는 그물이 높아 낮아. 높지. 높다면서 용적률의 한도가 커 작아. 커. 그래서 중심 상업지는 1500이라니까. 그래서 서면의 빌딩은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야. 여의도의 63빌딩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야. 강남의 빌딩들이 그렇게 무용도의 빌딩들이 높이 건축되는 거야. 용적률이 1500까지 형되니까 엄청난 거지. 근데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면은 주변 지역으로 나가면은 건물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잖아. 낮아진다면서 용적률의 한도가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곽으로 한 단계 나갈 때마다 200씩 감하면 돼. 그러면은 일반 사업지는 얼마입니까? 1300, 유통상업지는 1100, 근린상업지는 얼마가 되는 거죠? 900 이렇게 되는 거야. 원리 아셨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외워지잖아. 원리라니까. 중심 사업지는 1500. 외곽으로 나가면서 얼마씩 감한다? 200씩 감한다. 그렇게 된다고.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시인가? 50시인가? 준주거지역만 500. 상업지역은 중심 사업이 1500. 외곽으로 나가면서 얼마씩 감한다? 200씩 감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다 이겼잖아. 공업지역 보세요. 1500, 중심 사업지역은 1500, 외곽으로 나가면서 200씩 감한다.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얼마죠? 300. 얼마씩 증가합니까? 50씩 증가. 끝.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 공업지역은 3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 끝. 다 외웠네. 그 다음에 녹지지역입니다. 보전 녹지지역은 아까 개발돼? 안 돼? 개발 안 되는 녹지지역이니까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만약에 허용하더라도 최대한 낮게 규제해야 될까요? 그래서 비도시지역과 똑같아. 80이야. 그 다음에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100, 100. 녹지지역은 어떻게 보죠? 80, 100, 100. 80, 100, 100. 80, 100, 100. 앞으로 동네 뒷산을 보면서 80, 100, 100. 그 다음에 도시적 밖에 이제 비도시로 나와서 여러분 도시적 밖으로 나오면 건물이 저 시골 가면 높아 낮아? 낮아. 용적률 한도가 커? 작아? 작아. 80이야 80. 뭐 80인데 잠깐만. 인생의 계획은 몇 살이 세워야 되죠? 40. 몇 살까지 살아야 되죠? 100세까지. 그러니까 계획까지 지금 100인 거야. 다 됐잖아. 여기까지. 그러면 21개의 용도직별 금풀과 용적률도 암기가 다 됐죠? 같이 하니까 금방 외워지나. 이걸 조금만 여기서 연습을 해버리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수업 시험은 집중하고
진짜 할 때마다, 반복할 때마다 좀 같이 집중해주면 그게 금방 익숙해진다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시군 관리교육 중에서 용도 지역편, 용도 지역의 의 특징, 용도 지역의 종류,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 용도 지역 간의 행위 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다 배운 거죠. 조금 쉬었다가 뭘 해야 되죠? 용도 지구 건너편에 도시군 관리교육 중에서 용도 지구편을 준비합니다.